네, 이슈 플로우 시간입니다. 1분기 많은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언급을 지난 이슈 플로우에서 했었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오늘 드디어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보다도 더 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10.59% 정도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86.0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할 때는 95% 이상 감소를 한 건데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6천억 원 정도로 증권사에서 예상했던 1조 원도 더 밑돌았고 2009년 1분기 이후로 비교를 한다면 14년 만에 처음으로 1조 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나 부문별로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역시나 이 메모리 반도체에 관한 부분, 디램과 낸드의 부진, 그로 인한 가격의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 그리고 3위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진작에 감산을 시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는 이미 예견된 어닝 쇼크보다는 이 감산 소식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삼성전자 드디어 감산, 시장은 환호라는 부분인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이슈 플로우 통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이슈 플로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얘기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저희 신재생 하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부랴부랴 저희가 김영래 전문가를 독촉해서 삼성전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좀 해석을 좀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삼성전자. 드디어 감산. 원래는 감산 안 한다고 했죠. 이제 시장에서는 환호하고 있다. 지금 삼성전자 4% 오르고 있습니다. 플로우 3개로 나눠볼 텐데요. 하나씩 좀 보시죠. 삼성전자 메모리 감산의 의미는, 그리고 두 번째는 환호하는 시장, 그리고 진입 타이밍, 반도체 투자 전략인데, 사실 우리 김영일 전문가 같이 얘기를 했었을 때 저희는 사실 이거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감산을 삼성전자 안 한대가지고.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정상화가 되면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던 기업들보다 더 나아간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감산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애초에 이야기했었던 부분과는 약간은 사실 반대되는 부분이고, 그쵸, 감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진짜 너무 안 좋아가지고 감산하는 거 아닌가. 그게 힘든 감산이었죠.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버티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쵸. 그러면은 사실 시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는데 시장은 굉장히 좋은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감산이 이번에는 나쁘지가 않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은 부랴부랴 작성을 한 만큼 이제 오늘은 약간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이제 역시나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었죠. 네.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닝 쇼크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왔고 이제 매출액이 약 63조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6천억 수준이 나왔는데 일단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이 1조 밑으로 떨어진 게 2009년 이후에 14년 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실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부터 굉장히 큰 성장을 계속해서 좀 해왔었죠. 최근에서야 이제 성장률이 좀 줄어든 거지. 2010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잘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 국가였습니다. 추세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2009년 이후에 영업이익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는 부분, 1조 원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게 14년 만이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정말 많이 어려웠다. 네네.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처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닥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닥 이야기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 역대급 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전 2년 대비 이제 95.8% 이제 하락을 한 어마어마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것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강조를 드렸던 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중요하다. 맞아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데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삼성전자 실적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고 안 좋게 나왔는데 어차피 좋아질 거잖아요. 바닥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죠. 네, 바닥으로 이제 보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 네.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도 실적 안 좋게 나왔으니까 좋아질 건데 실적 안 좋게 나왔으니까 조금 쉬어가겠구나. 약간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부정적이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겠죠. 큰 그림에서는 가는 거예요. 그렇죠. 큰 그림에서. 네.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시간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이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긍정적인 감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동안은 이제 메모리 시황에 대해서는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왔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난이도 높은 선당 공정, 그다음에 뭐 DDR5, 이제 LPDDR5 전환 등에 따라서 이제 생산이 이제 제약이 되어 있으나 그거 대비해서 공급력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는 데 주력을 했다. 이 말은 이제 감산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지 않았고 메모리 시황이 안 좋은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 공급량을 꾸준하게 좀 만들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감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수요에 충족할 만큼 단기적인 수요에 충족할 만큼 공급량이 다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재고가 이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여기에서 굳이 생산량을 더 늘릴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거기 맞춰서 줄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미 우리는 준비할 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늘릴 필요 없다. 뭐 그렇죠.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산을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이미 실적에 다 반영이 됐을 거잖아요. 네. 생산에 들어간 비용은 이미 다 반영이 됐을 거고 이제 수요에 따라서 이 재고를 처리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에서 굳이 생산량을 지금 현재 상태처럼 크게 이제 늘릴 필요가 없다라고 삼성에서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필요성 그래서 이제 단기 생산 계획을 하향 조정한 거예요. 예. 장기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2분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고가 줄어들 정도까지만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거죠. 중장기적으로는 견조한 수요 전망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프라 투자를 계속해서 지속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감산을 할 거다. 왜? 감산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우리가 수요 충족할 만큼 다 만들어 나가지고 그렇죠. 예. 지금 상태에서 단기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납품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말씀드렸듯이 이 만들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이제 비용을 다 들어갔죠. 비용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네. 삼성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없이 그냥 재고만 처리하게 되면 아마 이제 이 실적에 대한 확실한 바닥에 대한 기대감 더욱더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가 전망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 그리고 이 R&D 투자를 계속해서 좀 비중 확대하겠다. 이 말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캐파는 늘려나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는 늘려나갈 건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생산만 조금 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은 단기적으로 생산 줄이는 거에 대해서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워낙에 단어가 감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였기 때문에 보이시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 이슈플로우 김용일 전문가 얘기하셨던 대로 큰 그림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큰 네. 그림은 바뀐 게 없고 네. 이게 긍정적인 감산과 부정적인 감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부정적인 감산이라고 하면 딱 이제 작년 3분기에 마이크론이 감산한 거죠. 딱 그거죠. 네. 작년 3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으니까 우리도 줄인다. 어쩔 수 없이 이거 실적 여기서 이제 감산을 안 해버리면 맞아요. 재고 이만큼 네. 쌓여버리니까 어쩔 네. 수 없이 감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재고가 줄어들 게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딱 이 정도의 수요만 유지를 할 정도로 재고만 쌓아두면 그러면은 굳이 여기에서 더 생산량을 늘릴 필요 없이 잠시간 감산에 들어갔다가 이제 업황 회복되면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물량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상식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의 감산은 워딩이 조금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감산에 대해서 워낙에 안 좋았다 뿐이지. 그렇죠. 네, 인식이 안 좋았다 뿐이지. 네. 전략적인 긍정적인 감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슈를 바꾼 거예요. 네. 아침에 저는 역대 최고로 바쁜 금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이번 감산은 굉장히 네. 좀 긍정적인 감산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이 주가가 반응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가 보여주죠. 자, 두 번째 플로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환호하는 시장, 진입 타이밍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감산에 대해서 매몰되지 마시고 이 방송 보신 분들께서는 앞으로를 계산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 플로우에서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 이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정말 바닥 잡고 이제 완전히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제가 항상 이제 올해 시작할 때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이 소부장들 다 끌고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됐을 때 반도체 쪽은 반드시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러한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는 어느 정도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척이 있군요. 네. 예. 그러면서 어쨌든 실적이라는 가장 안 좋은 실적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삼성전자가 더 나빠질 것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나빠질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니 돌발 악재는 아직 없으니까요. 그렇죠.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네. 여기서 무언가 더 큰 악재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많이 지양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걸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는 소부장 종목들을 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소부장 종목들을 보자니 대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들이 이제 뭐 하나마이크론이 있겠죠. 하나마이크론은 빠지지가 않아요. 네, 빠지지가 않는 것 같고. 강초입니다. 예. 네, 오늘 또 가장 긍정적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네요.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네. 하나마이크론이 일전에 많이 상승 나와서 차익 실현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 약 한 11선 정도에서 다시 수급이 또 들어갑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 단기 구간에 이제 쪽에서, 수급이 단기 또 들어간 평선에서. 거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재탄력 나오고 있는 모습. 그러면 지금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가장 소부장 쪽에서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디자인하우스 쪽을 잠깐 보게 되면 뭐 가온칩스, 그다음에 뭐 코아시아 이러한 종목들인데 네. 디자인하우스 쪽은 죽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수급이 안 들어오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말뜻은 무엇이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 쪽이 반응이 나오고 있는 쪽은 역시나 메모리 쪽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가 아니죠. 네, 비메모리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이제 좀 더 이 삼성에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알려주시니까 관련된. 디테일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하나마이크론 외에 또 뭐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SFA 반도체도 있었죠. 그것도 봐주셨고요. SFA 반도체도 지금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베스트인 거죠? 지금 일단 상태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제일 베스트기는 수급상, 한데 네. 여기서 하나 정도 더 볼게요. 네.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보게 되면 오늘 수급이 애매하죠. 그러네요. 그래서 베스트는 하나마이크론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네, 사실 수급이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하나마이크론 정도만 저는 지금 좋은 것 같고 네. 그 외 전체적인 소부장 종목들은 아직까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기판도 한번 보게 되면 대덕전자, 그다음에 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 수급이 오늘 들어오고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네. 만족스러운 수급이 아직까지는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말은 이제 대장주 쪽에서는 지금 뭐 4%씩 이렇게 올라가지만 그렇죠. 그 온기가 그 밑에 땅까지는 아직 안 온 겁니까? 그렇죠. 네. 그 온기가 밑에 땅까지 아직 안 갔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반도체는 오늘만 보고서는 아직 저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다음 신중해져야겠네요. 주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보고 그렇군요. 만약에 여기에서 하나마이크론이 갑자기 이 일전 이상의 양봉을 갑자기 길게 확 뽑아준다. 네. 수급이 갑자기 크게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면 다시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호군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반응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반응은 먼저 나온 것 같고 네네. 여기서 조금 더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이려면 네. 확실하게 좀 수급이 더 들어가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으로 보고 한 다음 주 정도까지 만약에 여기에서 수급이 한 차례 더 치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는 또 반도체가 주도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반도체는 관심 정도만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움직여주는 게 반가워요, 사실. 다음 주에 네. 또 먹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안 일단은 움직였죠. 관심 정도로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부장을 좀 보여주시니까 딱 그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진짜 이슈를 빨리 잡은 게 시장에서는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산이라는 단어가 얼만큼 안 좋은 단어인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그런 삼성전자의 멘트를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건지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진짜 빠르게 이슈를 좀 잡아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반도체 투자 전략 들어가 볼 텐데 이분 다음 주 얘기를 좀 염두하면서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싹 돌려보고 왔습니다. 또 오기 전에. 부지런하시네요. 그래서 딱 싹 돌려보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아있는 쪽이 2차 전지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반도체 쪽에 네. 반응이 나온 겁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다음 주까지 수급이 확실하게 좀 더 들어가주면은 반도체가 좀 우세한 분위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2차 전지 쪽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뭐 최근에 이제 뭐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 많이 나오면서 음극재 맞아요. 관련주도 많이 네, 올라가고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목들을 한번 이제 뭐가 좀 좋을까 다음 주에. 그래서 반도체 이야기만 들어갔다 하는 거는 일단 한번 싹 둘러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딱 이 두 종목 나왔거든요. KC. KC랑 이스페타시스. 근데 이제 반도체 얘기하는데 갑자기 KC랑 이스페타시스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요. 전력 반도체랑 그다음에 이제 MLB 기판 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간접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KC 같은 경우에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도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에 아무래도 전기차가 폭발력이 한 번에 확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온도를 견뎌야 되는데 네. 기존의 이 실리콘 반도체는 이 높은 온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탄다는군요. 네, 타버린다는. 그런데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는 이 높은 온도를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주로 KC가 이제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네. KC가 최근에 요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는데 네. 그대로 지금 이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지금 참 이게 아쉬운 게 예. 제가 이번 주에 그 KBG를 꼭 보자 많이 말씀드렸던 맞아요. 거 기억나시죠? 네. 전고체 배터리 한번 이야기 다루자. 그래서 맞아요. KBG를 한번 다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KBG 그림과 KC가 지금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눌렸다가 오늘 재급등 나오고 있는 구간이 KBG거든요. 그러면 KC를 네. 보게 되면 비슷한 그림이 그대로 나오고 있죠. 수급 들어오고 눌렸다가 지금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네. KC도 마찬가지로 같이 급등하는 그림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수요 계속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증가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지금 관심주로 보고 있어서 반도체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근데 사실 딱 걸쳐져 있어요? 전기차라고 봐야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죠. 수급이 훌륭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정교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페타시스를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건 또 왜 그렇습니까? MLB 기판 쪽이죠. 네. 그러면서 사실 기존의 대덕전자, 그러니까 심데코죠. 심데코보다는 조금 더 이제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느 정도 모바일 기판 쪽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AI 쪽으로 많이 엮였었던 그런 종목인데 이수페타시스가 기판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지금 가장 수급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근에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수급을 어느 정도는 잘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 살짝 윗꼬리를 그리고 있기는 하지만 네. 이수페타시스가 종가에 다시 한번 이 꼬리를 어느 정도 채워주기만 한다면 네. 그러면 또 다음 주에 좀 치고 나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결론적으로 반도체를 지금 현재 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반응 나오는 수준이다. 네. 그러면서 바닥 기대감이 형성된 건 맞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수급이 유입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관심으로 봐야 돼요. 관심으로 보고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수급이 쭉쭉 치고 들어가 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다시 반도체를 잡을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은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대장주들 있잖아요. 네.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종목도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네. 다음 주에 추가적인 흐름 나오면 그때 이제 접근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주는 그냥 2차 전지 반도체가 주가 될 것 같아요. 다시 돌아오네요. 네, 다시 이제 돌아온 것 같아서 네. 그쪽으로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런 주제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 이후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종목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한번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